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좀 버거운 부분도 있고 해요. 일단은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IT 쪽에서 55% 비중을 뭐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씩 밀려요. 우리한테 2%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조종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2%씩 밀리고 있고 그나마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프로그램 쪽의 매도는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좀 다소 제한적인 약보합에서 강보합 약보합에서 지금 잘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동차 쪽이 어찌됐든 저점에서부터 잘 돌려놨는데 저점 대비 1%씩 돌리면은 뭐 편입 설정을 잡겠습니다 했는데 그 템포를 좀 놓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이제 주력주 위주로 보겠습니다 하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23,300원 눌릴 때 그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뭐 자동차나 이런 쪽 돌릴 때 보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신규 가입자가 계셔가지고 뭐 현대차를 막 최저 바닥에서 못 사면 안 되는 뭐 그런 그 기준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기준인데 혹시라도 비중이 적으시거나 혹시라도 비중이 없으시거나 또 가지고 계신데 이제 오늘 장에는 어떻게 할까요의 기준에서는 유지입니다. 유지 그리고 없으신 분들 편입입니다라는 매수세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바닥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냐? 24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26만 천 원 찍고 꽤 밀린 위치도 되고요. 또 이번에 이제 바닥 22만 원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이후에 흐름에서 뭐 긍정적인 위치로도 해석이 됩니다. 잘 강하게 여전히 추이 추세가 강하구나 살아있구나 요 기준의 설정 범위의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 현대차의 기준을 24만 원으로 이제 발송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 가지고 계신 입장이죠. 가지고 계신 입장이니까 유지 전략이다. 비중 좀 모자르시면 채울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해석을 좀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일단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경우도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뭐 현대차 쪽의 기준을 잡을게요. 거래가 월등히 터진 가격 반발력이 아니라서 뭐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LG화학 뭐 비중 그대로 유지하는 설정 범위가 5% 그리고 KB금융이 목요일 날은 저점 찍고 굉장히 강력하게 잘 돌렸는데 오늘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지금 저점 찍고 돌리면 손바뀜 흐름으로 보고 누적 수급 뭐 만만치 않은 위치의 흐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도 뭐 오늘처럼 시장 눌려 있어서 종목이 변동성 종목이 다소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뭐 주력주 위주에서 좀 들여다 보시는 걸로. 변동성 매매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JNTC 만약에 이제 뭐 들여다보던 가격대 기준이라면 그게 2만 천 원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잠깐 제가 계산을 잠깐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계산해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져 있고 앞전 거래가 터져 있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22,200원을 넘긴다고 가정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변동률이 원체 커서 못 뚫고 두들겨 맞으면 또 훅 밀리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HLB 정도 놓고 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이제 18만 7천 원 공방이 살짝 있어서 거기서 이제 따라 붙을까의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범위면 오히려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대략 18만 5천 원 기준이면은 뭐 1% 가격 반발력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매수 구간이어서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야 매수 신호가 나간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으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하방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돌리면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오히려 이제 고점 22만 2,500원 찍고 21만 원까지 미끄러졌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마지노선 이제 20만 원 정도 설정을 해놨는데 뭐 거래 없이 이 2% 밀려 있는 뭐 이 정도 밀려 있는
주력주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다가 변동성 종목 이스페타시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그나마 뭐 한 11만 주 매수가 들어와서 신규 매수는 안 드린다 그랬어요. 신규 매수는 안 드리지만 갖고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개장주 소폭의 매수해서 20만 주 정도. 단기간에 들어온 게 한 35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350만 주 대비해서 이제 20만 주면은 그렇게까지 그 뭐 불편한 물량은 아닌데 어찌됐건 뭐 두들겨 맞고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유지 전략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돌릴 때 수급 개선되면은 여기서 한 1.5% 돌리면 그러면 한 4만 1,000원 근처로 올 때 이제 뭐 하이닉스의 낙폭 줄이느냐 삼성전자 낙폭 줄이느냐 그 정도만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 문자는 일단 뭐 현대차 나갔고 지금 위치에서는 뭐 IT 돌리면 IT 그럼 하이닉스 쪽도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의 기준도 과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82,500원 그 정도 돌리게 되면 IT 기준에 그래 나머지는 이제 뭐 전선주 쪽도 만약에 본다면 이제 그나마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좀 있는 쪽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같이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뭐 외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외도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HLB도 변동성 종목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HLB의 변동성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거래가 좀 모자라요. 조금. 그래서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내일 이제 이익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기존 물량에 대처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타방이 움직인다면은 그 지금으로서는 뭐 두 종목을 보는데 두 종목 다 조건이 맞아야 들어가겠죠. 두 종목 다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워요. 뭐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거죠, 사실. 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JNTC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위로 최상위로 한번 당겨놓고 들여다볼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뭐 JNTC가 22,200원을 넘길 수 있는 지금 거래량과 흐름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거래량과 수급이. 그래서 그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손절범위 잡아놓고 원체 변동성이 커서 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눈에 보여지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오늘 뭐 주력주 기준에서의 흐름이 많이 이제 그 벅차고 아쉽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최악의 흐름 그런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 그 정도 보는데 일단은 터져 있는 게 JNTC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JNTC는 아까 이제 2천만 주의 70% 그래서 1,500만 주를 설정을 잡았고 그 1,500만 주 기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가 5분봉 기준에서 요자락이었고 그때 이제 거래량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그죠? 1,500만 주 곱하기 20% 20%면은 3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그때 380만 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을 잘못해서 750만 주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 거래가 터졌고 그 가격 대비해서 뭐 요때가 이제 21,750원이 고점이고 뭐 21,000원대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고점 찍고 눌리고 다시 뭐 지금 이제 돌려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접근 범위를 설정한다면 얘만 별도로 이제 그 기준을 잡긴 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은 뭐 21,500원 전후 이하 뭐 21,500원 정도만 내려오면은 편입 기준 설정하고 손절 범위가 21,000원이면 되겠죠. 그죠? 21,500원 편입 21,000원 손절.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좀 뭐 들어와 있거나 뭐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걸 기준 잡아서 뭐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옵니다. 밀리더라도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뭐 같이 보시죠.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단박에 오늘의 고점 22,150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 라인을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넘긴다면 누가 사는지도 몰라. 깜깜이야 이거 완전히. 예? 수급도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유통 물량은 또 없고 대주주 위주고. 그래서 만약에 그 고점을 넘기면 슈팅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고점 딱 넘기자마자 기계적으로 물량 막 쏟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성을 본다면 이 정도에서 개별 기준 그리고 뭐 교육용 단기 뭐 2% 그것도 무리수가 있으려나요? 예. 단기 2%뭐 이 정도 범위로 설정해서 문자를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이제 뭐 위아래 전부 이제 매매 기준은 설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밑으로도 막 10만 주를 한꺼번에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10만 주를 한 방에. 그 원하는 가격보다 막 2% 3%씩 한 방에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거. 그다음에 이제 뭐 HLB 말씀드린 것처럼 HLB 기준에서 일단은 거래가 이제 수반되느냐, 프로그램이 10만 주 이상 들어오느냐,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는 좋지만 1조 미만이니까 1조 미만까지 미끄러졌기 때문에 수급은 조금 뭐 11만 주나 들어와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자 그렇게 해서 뭐 어수선한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은 주력주 기준에서 먼저 보시고 주력주에서 차분하게 뭐 비중 조절이랄 것도 없죠. 비중 모자른 부분을 좀 이제 채우는 정도의 전략, 그죠? 그 정도로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아도 검색계 떴어요. 이렇게 기아도 검색계 떴고 오늘 뭐 AI 쪽도 검색계에서 거의 없어요. 조일 알루미늄 아까 이제 그 우리 그 케빈 선생님께서 조일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검색기에 S1300에 지금 이제 뭐 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930에 이제 유일하게 떠 있는 게 이제 JNTC하고 기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기아의 현대차의 매수세인 나가긴 했습니다만 기아의 매수세인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13시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JNTC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JNTC는 이제 1조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 그렇게 해서 이제 뭐 JNTC를 결국은 밀려 내려오는데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결국은 돌려질 때 5분봉 1분봉을 다 봐야 되겠죠. 5분봉 1분봉 다 보면서 그 기준에 뭐 거래를 수반하고 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녹화를 다시 얘만 별도로 해서 한번 교육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잡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붙는 전략보다도 고민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그대로 올려놔 드릴게요. 그 지금 기준 지금 시간 기준에서 비중은 그대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 부분을 잠시만요. 금요일자 전략 부분 그리고 저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 올라가는 그 영상 부분도 조금 수정 좀 해주세요. 수정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 3개 정도 11일, 12일, 4월 포트 이렇게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1일, 12일이 둘 다 이제 시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하이닉스 기준의 신고가를 금요일날 뚫은 거예요. 금요일날 뚫고 나서 눌림이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야 하이닉스 뭐 박살난다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 삼성전자도 좀 과하게 좀 밀려 있는데 삼성전자 뭐 박살난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재 기준이 뭐 버겁거나 힘겹거나 그런 위치도 아니고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더 흔들린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종목 업종군에 대해서 이제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미반도체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버거운데 기술적으로는 한 방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거래대금 요 수준들이 눌림목을 받아도 계속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돼줘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변동률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편입 가능하십니다. 지금 21만 원, 20만 원 우리가 마지노선 설정할 거니까.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해놓을 거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오늘 이제 뭐 조정이 확장이 되면서 좀 많이 버거운 상태이긴 한데 누적 수급 범위나 수급의 주체가 그렇게까지 뭐 버거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 오늘 뭐 제주반도체도 그나마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관망하시되 유지하는 쪽으로. 그럼 요 종목이 이제 주력주 기아 빼고 나면은 스윙 종목이 IT에서 들게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요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버겁진 않죠. 오늘 기준에 오히려 이제 종목을 좀 늘려도 불편하지 않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중에 흐름 보면서 변동성 종목 기준에 뭐 JNTC 정도 아무 기준이 없어요. 저는 거래 터트리고 뭐 양봉 나오고 뭐 이런 기준 이외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변동성 매매를 한번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볼지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 기준은 이제 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JNTC 한번 다시 볼게요. 교육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뭐 시장이 어렵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죠. 중동 이슈가 불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시장 지수는 삼성전자가 원체 미끄러져서 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까지 미끄러져서 1%대 하락까지 확장돼 있긴 합니다만 뭐 자동차가 강세를 띠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뭐 무너져서 끝장났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되고 네이버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지금 뭐 12일자 금리, 환율, 달러 인덱스까지 다 CPI, PPI까지 싹 다 교육해드리고 한미반도체 또 HPSP, 이수페타시스까지 싹 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메타방 2기는 이제 드디어 내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전화번호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